안녕하십니까. 관광개발론 13주차 첫 번째 동영상입니다. 촬영하는 시각은 5월 27일 금요일 오후 3시가 됐네요. 오늘은 왠지 촬영하기가 되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촬영하려고 하다가 내일 해야 되겠다, 금요일 해야 되겠다 스케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내일은 또 경상남도에 경상남도청에 자문회의를 또 하러 가야 돼서 아이고, 회의 다니는 것도 요새 짜증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수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질문을 하더라고. 교수님 왜 자꾸 찍으실 때 날짜를 얘기하십니까? 그러는데 그 작년부터 그랬던 것 같거든요. 찍을 때부터 왠지 모르게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찍어놨다가 아마 나중에 이거 재탕해서 다시 쓸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안범용이 자기가 찍은 걸 다시 재탕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제 강의가 커런트 이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슈를 중심으로 해서 강의되기 때문에 그거는 순간 그렇게 하는 거는 쪽팔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스스로 족쇄를 거는 겁니다. 날짜를 얘기해 놓으면 안 쓰겠죠. 그죠? 그리고 그거에는 후회는 없습니다. 아마 잘 찍어 놓으면 또 쓸 수도 있는데 그거는 제 강의 스타일하고 맞지가 않아서 날짜를 얘기하는 거니까 다른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됐고요. 수업 시간에는 커뮤니티까지 67페이지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뒤에 이제 68페이지 Governmental Policies, 정부의 정책이죠. 정부의 정책이 투어리즘 시스템에는 영향을 굉장히 미치죠.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거 보면 statutory requirement may foster or hinder tourism development. statutory는 건 법령, 법에서 정한 거. 법에서 정한 거는 관광 개발을 더 가능하게 할 수도 있고 또 불가능하게 할 수도 있고 방해 요소가 되게 할 수 있죠. 근데 뒤에 오거나이제이션 리더십 앞과도 연결되는 건데요. 사실은 강의실에서 이것도 설명을 다 했죠. 법에 어긋나는 거는 힘들어요. 그래서 항상 뭐든지 할 때는 법령을 살펴봐야죠. 상위법까지 다 했죠. 사실은 그거는 처음에 허가를 받을 때 다 그렇게 돼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관광 관련 비즈니스를 할 때도 살펴보면 되죠. 그런데 아까 수업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대통령 선거나 지자체장 선거가 있으면 그들의 공약이 뭔가, 그들이 어떻게 갈 건가, 그런 걸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서가야 되는 거예요. 아이디어 하고 자꾸 얘기하고 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남보다 먼저 가야 되는 거죠. 남보다 먼저 가서 깃발을 꽂으면 항상 성공한 비즈니스가 될 거고, 남 따라가다 보면 맨날 2등이죠. 2등은 그닥 재미는 없어요. 넘어갑시다. 오거니제이션 리더십 똑같은 얘기죠. 읽어볼게요. 처음부터. Only recently being recognized is the great need of leadership and organization for tourism development. 그러니까 관광 개발을 오거나이즈 하는데, 구성하는데 리더십, 여기서는 그냥 수업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대통령이 누구냐, 장관이 누구냐 다르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보세요. 우리가 많이 접하는 사례가 한국하고 일본이죠.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도 보면 처음에는 작년 3월 4월 정신없이 지내다가 어느 순간 되니까 슬쩍슬쩍 관광을 끼워 넣었죠. 일본 같은 경우는 여행단이라고 여행 바우처 나눠줬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앞부분에서도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요. 일본의 지자체들은요, 오래된 가옥도 많고 그래서 관광 자원으로서의 가치는 무지 높아요. 그리고 더더구나 경제적으로 그곳에 계신 분들은 연령이 많은 일본 사람들이거든요. 혹은 혼자 된 주부들도 많고요. 부부가 같이 있더라도 나이 들었고. 그래서 그들의 지방에 사시는 분들의 주 수입원은 관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이 안 다니니까 무너지게 생겼죠.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다음에 표를 받으려면 여행을 보내야죠. 살려야죠. 그죠? 지금 같은 경우는 일본은 올림픽 때문에 난리치고 있잖아요. 올림픽 2달밖에 안 남았어요. 아직 성화 봉송도 제대로 안 한 걸로 제 기억에 안 했거나 했더라도 매스컴의 주목을 못 받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동경도도 그 움직이는 걸 자제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올림픽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은 그리고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올림픽 해라 할 수 있다 그러거든요. 사실은 그게 스포츠, 진흥, 체육, 정신, 세계 평화 다 개소리예요. 그거 그들이 돈이 얽혀 있거든요. IOC 같은 경우는 올림픽 중계권을 팔면서 들어오는 수입이 어마어마하고요. 스폰서들로부터 받은 돈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올림픽을 못하게 되면 그것들을 돌려줘야 되는 거죠. 또 일본 같은 경우도 사실은 불가항력적인 사건으로 연기를 했어요. 그 돈 된 스폰서들이나 그런 거에 다 하면서도 티켓도 미리 팔고 연기를 했죠. 그런데 다시 연기를 하면서 재계약을 했을 때는 저쪽에서 돈 된 사람들도 요구 조건이 뭐였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망해도 돈은 배상해라. 그런 조건을 우리는 연기에 동의한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이렇게까지 오래 갈 줄 몰랐죠. 예측을 못했죠. 그래갖고 했는데 계속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옆으로 잠깐 샜는데 아까도 했지만 장관이 누군지 대통령이 누군지 법이 뭔지 그걸 보라고 자꾸 얘기하는 게 순수함만 갖고 선량함만 갖고 사업하는 건 어려운 것 같아요. 모두가 선량하면 좋은데 정치를 하시는 분들은 뭐 훌륭한 분들도 계시고 그러나 아닌 분들도 있거든요. 그죠? 국회의원들도 뭐 땅 투기하고 뭐 그런 것들도 매스컴에 나오는 세상이니까 이 동영상으로 얘기하려니까 참 힘이 드네요. 수업 시간 같으면 얘기를 많이 하겠는데 결론은 그거예요. 어쨌거나 그들이 파워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파워인데 법을 바꿀 수도 있고 새로운 정책을 밀고 나갈 수도 있죠. 그래서 관광 관련 문화관광부 장관이 관광 관련 부처의 장관이 되면 우리한테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이제 문학이나 뭐 도정환인가 뭐 시인인가 소설가인가 할 때도 있었거든요. 또 환경운동 저기 하시는 분들이 할 때도 연극 유인촌 같은 경우는 연극 배우였죠. 배우가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들의 성향이라든가 그들의 주 활동 그런 거에 면밀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관광산업이 어떻게 갈지 예측을 하는 거죠. 예측을 하고 플랜 A, 플랜 B, 심지어 플랜 C까지 세워놔야지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는 그래 나만 열심히 나만 성실히 하면 되는 거 없음. 성실히 해도 큰 시류하고 맞아야만 소리가 나고 성공이 가능한 거죠. 특히 관광 분야는 그런 면에서 정부 정책이라든가 그런 걸 잘 봐야 돼요. 보세요. 아까 수업 시간에 얘기했죠. 이명박 대통령 때는 자전거길 만든다고 그랬죠. 운하를 만들어서 관광산업을 증진시킨다 그랬는데 그건 많은 학자들에 의해 반대에 부딪혀서 쏙 들어갔죠. 처음에 운하를 만들어서 물류 증진시킨다고 그랬어요. 이동. 그러니까 물류계통의 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 KTX도 있고 철로가 이렇게 발전됐는데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는 수단이 있는데 누가 그 운하에 세워라 내워라 배 타고 보내느냐. 그건 필요 없다. 그러니까 슬쩍 바꿨죠. 바꾸려니 만만한 게 없으니까 전국에 자전거 길을 깔았죠. 자전거 도로를 만들었죠. 뭐 성공한 경우도 있고 지자체에 따라서. 그러나 대부분은 지금 흐지부지 됐죠. 다음 정부가 그걸 받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문제예요. 다음 정부가 그걸 받아서 이어가주면 좋은데 맨날 민주당 진보당 보수당 그래고 싸우는 바람에 잘 안 되는데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좀 국민들을 생각을 하는 정치를 했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어요. 어쨌든 자, 요 정도 넘어갑시다. 예, 됐고요. 그 다음에 원래대로 3장은 강의를 해야 되는데 3장을 간단하게 합시다. 여기서는
Growth, Sustainability, Eco-Tourism. 타이틀이 그겁니다. 책에 있는 진도는 안 나갈 거예요. Growth는 성장, Sustainability, 지속 가능성, Eco-Tourism, 이거는 생태 관광 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책을 쓸 당시에 프로페서 닥터 건이 이 책을 쓸 당시에는 요게 최고의 화두였어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지죠. 성장, 지속 가능성, 이코투리즘.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가장 제가 집중적으로 가는 건 서스테이너빌리티, 지속 가능성이요. 지속 가능성의 가장 근본적인 철학은 우리 주변의 모든 문화자원, 아니 자연자원, 사회적 자원, 이 모두는 우리의 것이 아니다. 기본적인 철학이 그거야. 그럼 누구 건데? 우리의 후손들 것이다. 나의 아들의 아들의 아들, 그들의 것인 거예요. 그래서 그 철학에 근거를 하면 우리들은 단지 그들로부터, 미래 세대로부터 우리가 빌려 쓰는 거다. 쉽게 말하면 설악산도 우리 게 아니야. 우리의 후손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단지 그들에서 빌려 쓸 거예요. 그리고 잘 쓰고 그들에 빌려 쓰니까 돌려주어야 한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좋다, 빌려 쓰고 돌려주는 것까지는 동의를 하겠다. 그러면 이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나는 내 주변의 이 자연자원, 문화자원을 사용할 권리가 없냐? 당신 말대로는 빌려 쓴 거라며. 그럼 내 거 아니니까 니네 거 빌려다 쓰고 돌려준다는 건데, 그런 면에서 약간 상충이 되기는 해요. 언뜻 이해가 안 가려면 강원도 영월에 동강 있죠. 래프팅으로 유명한데요. 동강의 한가운데 어떤 섬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곳에서 뭐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이 살고 계신다고 쳐요. 조용히 물고기도 잡아 팔고 섬 한 구석에 농사도 짓고. 근데 거기는 전기도 안 들어와요. 근데 강원도 이건 상상으로 만들어낸 스토리입니다. 허구의 스토리요. 강원도지사가 앞으로 강원도는 관광의 메카로 만들겠다. 그래서 지금 동강에 래프팅 붐이 일고 있으니까 강 주변에 각종 시설들도 만들고, 그 다음에 저 섬까지 저 할아버지 할머니 살고 계신 저 섬까지 다리도 놓자, 저 섬에 전기도 들어가게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는 좋았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우와, 나도 쿠쿠 밥솥에 밥을 해 먹을 수 있고, 전기가 들어오니까. 또 거꾸로 타는 귀뚜라미 보일러도 설치해서 따뜻한 방에서 잠도 잘 수 있고, 이야 너무 좋다 그랬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살고 계시니까. 근데 조금 지나서 한 2, 3일 지나서 환경단체들이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천혜의 자원을 관광객으로 인해서 망가뜨릴 수는 없다. 이 자원은 우리의 건데, 우리 후손 거 우리가 빌려 쓰는 건데, 그들한테 잘 쓰고 돌려줘야 되는데 망가뜨리면 어떡하냐. 지금 안 그래도 래프팅 한다고 그러면서 동강에, 영월에 있는 동강이요. 거기 어라연이란 연못, 어라연도 있죠. 이렇게 굽이굽이 돌아쳐 가는데. 근데 옛날에 답사 갔을 때는 거기서 래프팅도 했었던 것 같아요. 전학년이 다 래프팅도 했었던 것 같죠. 근데 여기에 새우깡 봉지 돌아다니고, 그 래프팅 그 빌려주는 업자들이 컨테이너 갖다 막 무분별해 놓고, 이건 안 된다. 이런 개발을 하면 안 된다. 있는 그대로 살려놓자. 환경단체로서는 당연한 주장이죠. 빌려온 거니까 돌려줘야 되니까. 그 소리를 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는요, 순간 막 화가 나죠. 나는 이 나라 국민이 아닌가? 여태까지 전기도 없이 배 타고 다니면서 섬에 갇혀서 살았는데, 이제 전기도 들어오고 보일러도 놓을 수 있다고 희망에 찾는데, 아니 관광객을 상대로 조그만 장사 자판이라도 벌려보려고 했는데 이거 못하게 하면 난 어떡하냐. 누구 편을 들어야 돼요? 둘 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 지속 가능성이라는 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특히 관광은요. 왜냐하면 관광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자연 자원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또 상당히 많은 부분을 문화 자원에도 의존을 하고 있죠.
아마 2학기 때 문화관광 시간에 얘기할 시간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죠. 2학기 때 이제 강의실에서 하는 수업을 하면 나은데 이렇게 영상으로 찍으면 아무래도 시간이 줄어서 못할 것 같아서 혹시라도 해봅시다. 근데 봅시다. 쉽게 말하면 우리 민속촌 가면 대장장이들이 이렇게 막 풀무질도 하고 낫도 만들고 하죠. 근데 그 아저씨 7시 되면 옷 갈아입고 퇴근해요. 우리가 가서 보면 상투도 틀고 있고 한복 입고 막 풀무질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그 문화 인류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저게 무슨 문화냐? 저건 까짜다. 관광객을 위한 공연이지 저건 문화가 아니다. 그런 것 그도 말이 많아요. 그러면 문화 자원을 이용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계속 한복 입고 다녀야 되나 우리가? 관광객을 위해서? 아니잖아요. 문화는 끊임없이 변하는 건데. 그런 논란에 부딪혀요. 그러니까 관광은 상당히 폭이 넓죠. 폭이 넓죠. 그리고 자연 자원도 많이 건드리게 되고요.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안은 자연에 피해 주는 걸 최소화하면서 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을 보존하면서 개발하는 거죠. 근데 말이 쉽지. 보존과 개발은요, 마치 철로예요, 철로. 철로는 두 가닥으로 가 있죠? 양쪽에. 그죠? 그 위로 바퀴가 얹혀져서 쭉 가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합의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보존을 하게 되면 개발하기가 어렵고요. 개발을 하게 되면 보존은 물 건너 간 거죠. 좋은 말로는 그냥 적정한 선에서 개발을 한다. 그 적정한 선이 어디까지인데? 그건 규정도 없어요. 정의도 없어요. 단지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것은 후손을 위해서 빌려온 거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요즘 그거 하잖아요. 일회용 컵 사용하라고 그러죠. 그것까지는 동의를 해요. 일회용 컵 대신에 먹었잖아요. 물 마시면 되니까. 그죠? 근데 그럼 플라스틱을 다 없애면 그것도 어려운 문제죠. 그죠? 플라스틱을 없애는 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심지어 요즘은 그러거든요. 생태학자들은 이산화탄소를 줄이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뭔데? 우리는 자동차 매연, 석탄 발전소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많은 과학자들은 그것보다 더 많이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게 뭔데? 육식을 하지 마라. 뭔 소리래 갑자기? 채식도 아니고 육식을 하지 마라. 예, 육식, 소, 돼지, 그러니까 소로 칩시다. 소고기를 많이 먹게 되면 소를 사육을 하잖아요. 소를 사육하면 소가 방구를 낀다네요. 그죠? 소 방귀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가 어마어마하다고 그러고요. 그들을 먹이기 위해서 각종 사료를 재배를 하죠. 그 사료를 재배하는 과정에서 또 뭐 트랙터도 몰고 가야 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또 비료도 줘야 되고요. 옥수수 비료 사료를 쓰는데 비료도 줘야 되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또 환경 오염이 생긴다는 거죠. 토양 오염이 생기고. 그래서 그 정확한 그 비율은 생각이 안 나는데 과거에는 그렇게 우리가 육식을 많이 안 했대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면서 육식을 하면서부터 동물을 사육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를 보존하려면 그걸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 보존은 굉장한 이슈예요.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었죠. ESG 하면서 인바람 환경에 관한 얘기 그런 거 했잖아요. 우리는 그나마 덜한데 우리는 뭐 기후 온난화 지구가 뜨거워진다. 그래서 여름이 길어지고 겨울이 안 춥고 그러는데 겨울도 춥긴 해요. 또 한해 어쩌고저쩌고 해서. 근데 유럽 같은 데는 특히 북반구 유럽은요. 남극 북극의 빙하가 녹아내려가지고 마을이 사라지는 경우가 생겨요. 남태평양에 어느 섬나라에 있었죠. 약 70%가 가라앉았다고 그러죠. 지난 10여 년간에.
그 가속도가 붙는다고 그래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 문제에 신경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요지는 뭔데, 기본적으로 교과서적으로 얘기하면 교과서적인 원리적인 얘기하면 지속 가능성이란 우리 주변의 자원은 우리의 것이 아니다. 우리의 후손들로부터 우리가 잠시 빌려 쓰는 것이다. 고로 우리는 최대한 그것을 원상태대로 유지하면서 쓰고, 우리가 그거를 해롭게 할 수 있는 폭을 줄이고 그들에게 돌려준다. 그게 기본적인 철학이죠. 현실적으로는 지금은 당장 우리가 남극 북극 녹아내리잖아요. 지구가 따뜻해지니까 기상 이변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내 삶을 못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급하게 나온 거죠. 이 서스테너빌리티는 제가 유학 갈 당시요. 그러니까 2000년 내고 92년, 93년 그때 94년인가 95년인가 하여튼 그때부터 이슈였어요. 처음에 제가 이걸 저의 논문 주제로 삼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앞서갔던 거죠. 너무 앞서가니까 대책이 안 섰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관광 개발로 다시 주제를 바꿔서 논문을 쓰긴 했죠. 어쨌든 지금 많은 나라에서는 지구의 환경 오염 심각하게 자기들의 삶, 생활 그것이 엉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걸 어떻게 당장 현실적으로, 그래서 아마 유럽이 먼저 날뛴다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세계 경제는 미국, 그다음에 EU, 유럽연합, 그리고 중국 크게 세 틀이에요. 그런데 여태까지는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했거든요. EU도 뭔가 주도권을 쥐겠다. 그런데 그게 뭐예요? ESG, 탄소, 환경 그런 거 갖고 주도권을 쥐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딱 맞아떨어지죠. 아까 아시아나항공기 오지 마세요 한다고 하는 얘기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관광 상품을 개발하든지 관광 리조트를 개발하든지 철저하게 그 ESG 개념을 안 따라가면요, 어느 순간에 폭망하는 수가 생겨요. 여러분이 근무하는, 그러니까 앞으로는 대기업일수록 하나투어, 모두투어, 큰 여행사나 항공사나 철도나 그거를 자꾸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데는 별로 신경을 안 썼던 세대의 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회사에 취직을 할 때 되면 그 밑에 있는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아이디어를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잡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자꾸 신문 보라고 그러니까, 신문 기사 문제 낸다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중간시험, 기말시험 전에 부산일보 국제신문의 키워드 관광, 관광 개발 그렇게 쳐갖고 시험 공부를 하시는 걸로 알아요. 그 기사만 읽고. 근데 시험은 잘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담당 교수의 의도는 그게 아니에요. 신문을 통해서 내가 속한 사회가 어느 쪽으로 흐름을 타고 가느냐를 파악을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전히 점수에 목을 매는 거죠. 그거야 어쩌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안 하게 목매지 말라고 점수 잘 준다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목을 매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내 원래 의도는 그게 아니었다. 내가 속한 사회, 내가 속한 지구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파악을 하라는 의도였거든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닐 것 같아요. 꾸준히 신문, 뉴스, 매스컴을 보면 충분히 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걸 안 보면 당장에 그 직원 되는 길만 열심히, 그렇다고 당장에 직원이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없으면 여러분이 취직을 하셔도 그 회사에서 성장하기가 어렵죠. 여러분이 이런 커런트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그 회사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이
돋보일 수 있는 그게 와요. 자, 요 정도로 하고 3장은 마치는 걸로 할게요. 해마다 3장은 야외 수업으로 끝냈는데 뭐 코로나 때문에 야외 수업을 할 수는 없고 이렇게 해서 끝내고, 이게 13다시 첫 주차 이명박 대통령 당시의 리더십 정책이었죠. 온 나라에 무슨 길을 만들었죠? 세 글자. 지읒 지읒 기억 길. 따르릉 따르릉 만들었죠. 그죠? 그게 세 글자가 대비해요. 영어로는 가르쳐 줄게요. 바이시클. 네. 이명박 정부에서 만든 거죠. 그거 써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13주차 첫 번째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